자, 79번. 이 문제는 이제 저 78번 형태랑 앞에 해설했던 그 유형하고 이제 섞어놓은 거죠. 자, 일단 보시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다. 먼저 한번 해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b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0이다. n은 마이너스 ab구나 정도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얘하고 얘를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x제곱의 개수가 0이에요. x제곱의 개수.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0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x 제곱의 개수를 비교해 보면, 즉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고, 얘네들을 종합해 보면 n은 마이너스 ab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 즉 a 마이너스 1이다. 요런 꼴이 되는 1부터 100까지 찾는 겁니다. 그럼 A에 2부터 대입해주면 되는 게 너무 뻔히 보이죠? 자, 그 다음에 10을 대입할 때까지는 되지만 11을 대입하면 안 되니까, 그러므로 A 값이 9개니까 N 값도 총 9개가 되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80, 81번을 보시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수업 시작하면서 설명드렸던, 시험은 지지난주에 봤던 그 문제 떠오르죠? 자, 한번 해보세요. 80번 한번 해봐.
기억나요? 네, 3회차 시험에 20번 문제였죠. 맨 마지막 문제여가지고 내가 야 답이 이렇게 분수꼴 복잡한 걸로 나오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 드렸던 그 문제.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익숙해지면 그냥 보자마자 바로, 왜냐하면 x에다가 a를 넣어서 0이 된다라는 건 마이너스 a를 넣어도 0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고기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90 마이너스 a제곱, 이 290을 기준으로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b는 여기에 a제곱과 여기에 있는 290 마이너스 a제곱의 곱 이렇게 따로 표기를 하고, 세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얘가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면 안 돼요. 즉 290 마이너스 a제곱이 완전 제곱수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290, 17의 제곱이 289가 되기 때문에
A는 1부터 17까지의 값 중에 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1부터 17까지 중에 제곱의 합이 290이 되는 조합이 이렇게 두 쌍밖에 없어. 요 두 쌍 찾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1부터 하지 말고 17부터 하라 그랬어. 그래야 금방 돼. 17 하고 나면은 17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290이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고, 그럼 16의 제곱을 해주면 256이니까 빼주면 제곱수가 아니네. 그 다음에 15의 제곱 그러면 225 빼니까 제곱수가 아니네. 그 다음에 14의 제곱 196이니까 빼니까 제곱수가 아니네. 그 다음에 13의 제곱 했어. 제곱수네. 그럼 더 이상 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앞에 있는 1부터 따지는 것보다는 큰 수 17부터 따지는 게 훨씬 빠르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170이라고 되어 있는 거, 290하고 170 그 숫자의 차이기 때문에 170이면은 13부터 13의 제곱 169 더하기 1 하면 17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2의 제곱 144 해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11의 제곱 121이니까 빼보면은 7의 제곱 딱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엔 10의 제곱 해보고 9의 제곱은 해볼 필요가 없죠. 왜? 절반까지만 해보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4개, 여기서도 4개의 값이 A가 될 수 없는 값인 겁니다. 그럼 각각에서 지금 P라고 얘기하는 그 값이 17에서 4개를 뺀 13이고 13에서 4개를 뺀 9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의 최대는 여러분들 이제 이게 어떤 구조라고 보시면 되냐면 두 수의 합이 일정해. 그럼 두 수의 곱이 최대가 되려면 145, 145일 때가 제일 좋겠지. 그런데 A가 이 A제곱이 145가 될 수는 없고 거기에 제일 가까운 144일 때가 B의 최대값이 될 거다. 마찬가지죠. 85가 될 수는 없어, A제곱이. 그럼 거기에 가장 가까운 81일 때가 최대가 되겠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정리가 다 되셨으면 다음 페이지로 따라오시죠. 자, 유형 19. 방식을 인수분해해가지고 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해봐라. 그럼 삼각형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두 변의 길이의 합이 그보다 나머지 한 변보다 크기 때문에 이 생각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지식이고요. 우리 머릿속엔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정삼각형.
요게 그냥 선택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말고 여러분들 문제 풀어가지고 뭐 어떤 삼각형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거에서 이제 좀 더 특이한 게 나올 수 있는 삼각형은 여러분들이 언제 나오느냐? 대수에서 삼각함수를 배우고 나면 특정 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배우기 때문에. 그 전까진 이게 다야.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진 채로 문제를 봐야 돼. 82번 볼까요? 오, 이거 아니구나. 됐어요? 이런 진짜 너무 복잡해 보이는 이 식을 우리가 살펴봤을 땐 그냥 뭔가 마이너스 a 대제곱 플러스 b 대제곱이네. 그럼 a 마이너스 b로 묶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보는 게 가장 많이 해보는 시도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어때?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보고 자, 그 다음에 또 맞춰주자면 여기 a 세제곱 c에는 b 세제곱 c가 매칭이 돼야겠죠. 자, 그 다음 여기 a제곱 bc랑 ab제곱 c 그런 다음에 여기 a제곱 c제곱 b제곱 c제곱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ac 세제곱하고 bc 세제곱. 이러고 나면 처음에는 a-b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면 a 플러스 b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이렇게 얘도 이렇게 그렇죠? 뭔가 식 구조상 그래 이게 보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조합해 보면 a 플러스 b로 이렇게 묶이는데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기 때문에 a, b 둘의 합이 0이 될 수 없으니까 a 더하기 b로 약분해 주고 나면
남는 게 어떤 건지 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의 포인트는 C에 대한 내림차순. 요게 포인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마이너스, 그러니까 A 플러스 B로 묶인 채로 보면 마이너스 C 세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 C제곱, 그 다음에 얘네들을 종합해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C,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이렇게 되면 알 수 있어요. 보여요? 그래서 편의상 마이너스를 밖으로 이렇게 좀 끄집어내고 얘 곱한 게 여기 있는 게 보이죠? 그럼 이 괄호 안은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와 같이 됨을 알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아까 삼각형에서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B 더하기 C 마이너스 A는 항상 0보다 크다. 따라서 예상한 대로 답은 C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히 직각 삼각형이라고 적지 말고 C가 빗변이다라는 것까지 꼭 같이 적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차분하게 정리 한번 해보고, 자 83번 한번 꼼지락꼼지락 해봐.
여러분들 83번 이 괄호를 치우는 게 어렵나? 응? 하나씩 이렇게 좀 여기 AB 그 다음에 C제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이 두 친구 A 플러스 B로 묶고 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그럼 문제에 이와 같은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AB랑 EC는 약분이 될 거고. 그러고 나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넘겨서 2C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2B제곱 플러스 2AB는 0 이렇게.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뭘 줬냐면 이 동그라미 친 걸 다시 한번 사용을 합니다. 4배를 해서 4C제곱은 얘를 제곱한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는 4A제곱 더하기 4B제곱 마이너스 4AB 안쪽으로 넘겨주면 3A제곱 더하기 3B제곱 마이너스 6AB는 0이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시죠? A는 B가 될 거고 A 더하기 B가 2C니까 정삼각형이 됩니다. 정삼각형. 그래서 이 문제만 아니었으면 아까 삼각함수 이야기를 살짝 해드렸는데 여기 아까 중간에 있는 이거 C제곱은 이게 무슨 뜻이냐? 코사인 법칙 생각해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잖아?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코사인 C가 2분의 1, 즉 C가 3분의 파이, 즉 60도에 해당한다 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다항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TMI로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입니다. 그래서 정삼각형이라고 나왔고 그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이 루트 3분의 2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변의 길이를 구해서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정리됐어? 그래서 정답이 4루트 3이죠. 수업하면서 혹시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자. 됐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삼각형 같은 경우도 여기에 내분원을 이렇게 그려주면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무게중심, 외심, 내심이 모두 일치하잖아요. 이게 반지름이면 높이는 그거의 3배잖아. 그치? 그럼 반지름이 지금 루트 3분의 2면 이거를 3배 해주면은 높이 h는 2루트 3이 될 겁니다. 이게 2루트 3이니까 2대 1대 루트 3, 여기는 2가 될 거고 여기는 4루트 3이 되겠죠. 이렇게. 자, 84, 85 얘들 인수분해 해볼 겁니다. 인수분해 84, 85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 84번은 여러분들 보시면 요게 있는 이 친구가 B-4 이렇게 곱해지는 게 보이거든요. 놀랍게도 이거 3개 더하면 3B-4가 되는 게 보여요. 얘는 이건 체크 안 해봐도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야. 그럼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0이 될 수 없고 A 더하기 B는 4구나. 그럼 C는 이거보다 작아야 돼요. 작거나 그렇지, 작아야 돼요. 그럼 C가 될 수 있는 값은 1, 2, 3. A 더하기 B는 4니까 얘네들은 1, 3 아니면 2. 요런 조합.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삼각형을 찾아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연수 범위 내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가능한 BC의 값 469 3개 나와요. 469 13이냐 2냐 31이냐 그때에 따른 C의 값 생각해주면 자, 이제 85번 가볼게요. 85번. 자, 85번 C에 대한 내림차순을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A-B 1. 그 다음에 얘네들은 A로 묶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돼서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게 이게 되는 조합이 뭔지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이게 어떤 게 되는지 해볼 만한 게 많진 않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하려면 여기는 1차식이 와야 되고 여기엔 2차식이 와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B제곱이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좀 해서 해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곱해서 더해보면 얘가 나옵니다. 그치? 그리고 또 얘가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A 마이너스 B, 2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여기는 어찌 보면 처음부터 A 마이너스 B로 이렇게 그래서 A 마이너스 B C 플러스 A C 플러스 A 플러스 B. 자,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세변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 중에서 0이 될 수 있는 건 A는 B밖에 없죠. A는 B. 근데 여기 이런 조건이 있네. 6A는 5C. 자, 조합해보면 A는 B는 C는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런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럼 이 비율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슥 하고 자르면 요 비율이고 5대 3대 4 맨날 나오는 이 친구예요. 이거 넓이 비교해주면 K는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 5, 6이 이러한 삼각형이다. 정리하시고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진 않았는데 조금만 이야기하고 수업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항 시간 끝났어. 다항 시간 끝. 이제 2차 방정식 복소수와 2차 방정식 파트로 넘어왔는데 한 문제만 딱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복소수를 하면서 복소수 뭐 x든 a든 x는 p 플러스 qi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에 가서 하는 거야. 마지막에 20번 유형 혹은 그 다음에 이제 21번 유형 뭐 이런 것처럼 복소수에도 엄연히 이거면 이렇게 해라, 이거면 이런 뜻이다 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배우고도 꼭 보면 나중에 가서 그냥 몰라 x는 p 플러스 qi라고 놓고 그냥 해보지 뭐 상당히 많이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들 최후의 수단이야. 내가 해볼 수 있는 지식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는데 뭔가 안 될 때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딱 이거를 써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 그거 이외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알파가 실수다. 알파가 실수라는 것은 알파와 알파의 켤레복소수가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동치 조건이에요. 거꾸로 알파와 알파바가 같다라는 것은 알파가 실수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당장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 86번만 하더라도 Z가 허수이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냐면
실수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럼 Z는 Z바랑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얘기하고 있냐면은 Z 더하기 Z분의 1이 실수래. 이게 실수래.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복소수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임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뭔가 묶을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죠. 한쪽으로 넘기면, 자, 그래서 Z-Z바로 묶고 나면 1 Z, Z바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 우리가 실수 XY에 대해서 XY가 0이면 X는 0이거나 Y는 0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 복소수 XY에 대해서도 XY가 0이면 X는 0이거나 Y는 0이다 라고 할 수 있냐고. 응? 할 수 있어요? 여러분부터 얘기하면 할 수 있어요. 이거 못하는 게 여러분들 새롭게 들어간 행렬입니다. 행렬은 두 행렬의 곱이 영행렬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는 영행렬이어야 된다. 이게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죠. 근데 복소수에서는 이게 성립을 해. 자,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를 a 플러스 bi, y를 c 플러스 di. 여기서 당연히 a, b, c, d는 실수가 되겠죠. 자, x, y가 0이다. AC 마이너스 BD가 0이고 AD 플러스 BC가 0이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이 개념이죠. P 플러스 QI가 0이면 P는 0, Q는 0이다. 요 개념. 이제 요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어떻게 해주느냐? AC-BD의 제곱 더하기 AD 플러스 BC의 제곱은 0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놓고 전개를 해주면 A제곱 C제곱 B제곱 D제곱 마이너스 2ABCD A제곱 D제곱 B제곱 C제곱 플러스 2ABCD는 0 날라가. 그럼 인수분해가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D제곱은 이렇게. 얘는 다 실수이기 때문에 둘의 곱이 0이다라고 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거나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0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다라는 것은 A는 B는 0 또는 C는 D는 0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X는 0이거나 Y는 0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해야 얘에서도 얘기가 날 거 아니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허수다? 왜? Z하고 Z가 같지 않다라는 얘기 해주려고. 그럼 얘는 0이 아니야. 그럼 얘가 0이겠지.
그래서 1-ZZ바가 0이라고. 이와 같이. 이 간단한 한 문제를 위해서 다양한 설명들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다음번에 보잖아. Z가 허수이고 Z 더하기 Z분의 A가 실수다. 그럼 바로 그 밑에다가 뭐라고 적으셔야 되냐면 ZZ반은 A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한 이러한 중간 과정은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여러분들. 하고 까먹을 거면 뭐하러 해? 뭐가 남아야지. 자, 다음 주는 87번부터 할 거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우리 새해 만나겠죠. 다음 주에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네, 잘 가요.